건물주 대신 15억 모으기 뭐 이런데 혈안이다. 2030 직장인들이 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라는 투로 매일경제에서 저런 뉴스를 내놓은 거네요.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.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이 15억은커녕 1억 5천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. 연생활비에 25배를 뭐 모으면 뭐 자본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가능하다 이러는데 뭐 그래서 15억인가요?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. 뭐 K-파이어 이런 뭐 말장난으로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재촉하고 이렇게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데 그런 분위기에 쫓기다 보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.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. 함부로 저런 얘기에 놀아나지 말자고요.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뭐 함부로 저렇게 뭐 욕심 부리다가 크게 뭔가를 좀 서둘러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일을 걸어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지금요 삶이 매우 어렵습니다. 매우 어렵단 말이에요.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뭐 괜찮은 것처럼 별일이 아닌 것처럼 뭐 얘기하는 놈들 쉽게 돈 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 말하는 놈들이 다 가짜들이죠. 가짜. 함부로 저런 마음 먹고 살아가다가는요 인생이 큰일 납니다. 인생이 큰일 난다라는 거죠. 뭐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뭐 쉬운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. 뭐 요새 청년들이 뭐 알뜰살뜰하게 살면서 그래 뭡니까 불황의 시대다 보니까 뭐 아끼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죠. 그런 사람들은 뭐 나름 그래도 자신의 미래를 챙겨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 때문에 좋아질 가능성이 크죠. 하지만 뭐 그걸로 내가 20억을 만들 거야 10억을 만들 거야 그런 얘기는 좀 선언적인 얘기는 될 수 있겠지만 너무 그런 것에 빠져 사는 건 좀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겠습니까? 왜? 저런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욕심을 부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? 좀 무리하게 되는 거죠. 정말로 쉽지 않은 겁니다. 지금은요 뭐 자산을 관리한다 이런 얘기들 뭐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참 뭐 되게 유혹적이고 되게 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. 부자를 다 꿈꾸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경제적인 자유 뭐 조기 은퇴 이런 것들을 꿈꾸는데요. 풍요로운 노후를 꿈꾸는데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.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.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. 지금의 2030들 청년들이 자산관리에 관심을 더 많이 갖는다는데 좀 고민스럽죠. 자산을 관리한다. 2030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2030 때는 좀 더 성실하게 자신의 캐리어를 좀 잘 다듬어 나가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야 삶을 좀 더 자신의 이제 긴 인생을 좀 잘 살게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. 뭐 돈을 몇 억을 더 버는 거 참 중요하고 크죠. 큽니다.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냐고요. 쉽지 않죠. 매우 어렵습니다. 뭐 그러다 보면 쉽게 돈을 크게 부풀려고 하다 보면 코인 하게 되고 주식 비트하게 되고 뭐 부동산 뭐 투자도 하게 되고 하죠. 지금 2030들이 뭐 금융자산 비중이 되게 높답니다. 근데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비트 열풍이 그렇게 만든 거죠.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많은 이들이 금융자산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뭐 잘 생각할 필요가 있죠.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. 뭐 자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 라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부채가 또 점점 늘고 있습니다. 2030들의 부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나 있죠. 그게 뭐겠습니까?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빚을 더 많이 내게 했다라는 겁니다. 뭐 비트코인에 5천만원 투자해가지고 400억 수익 거둬서 퇴사했다. 누군가는 그랬겠죠. 근데 좀 씁쓸하죠. 신한카드 홍보팀에 일하던 한모씨도 대출 1억 포함해가지고 2억 3천으로 1년 만에 30억 벌었다. 참 대단하죠. 대단해 보입니다. 60%가 코인이고 30%가 주식이고 10%가 현금이다. 근데
저렇게 투자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극소수다라는 겁니다. 근데 저런 걸 보고 누군가는 또 열광하고 누군가는 또 돈을 벌어서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.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. 그냥 저게 금방금방 이루어질 수 있을까? 아니라는 거죠. 저러긴 힘들 거다라는 거죠. 많은 생각들이 들죠. 어떻게 살아야 될까? 어떤 게 정말 현명한 걸까? 라는 고민을 더더욱 더 하게 될 겁니다. 파이어족이다. 뭐 생활비 25배를 벌면 뭐 자본에 굴려서 뭐 벗어날 수 있다. 참 말하기 쉽죠. 저런 말 만드는 건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. 아, 저들은 저렇게 말 만드는 전문가들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죠. 근데 쉽게 돈 벌어가지고 쉽게 뭐 여유 부리면서 잘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. 파이어족 현금 흐름 창출의 현안이다. 뭐 사이드 파이어 이거 말도 어렵습니다. 뭐 부업거리가 다양하니 부업하라고 얘기하죠. 부업하니까 뭐 현명한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주말이나 퇴근 시간, 이후 시간 활용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가져라. 그러면서 미약하게나마 도전해봐라. 뭐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. 뭐 파이어족이다 뭐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조기 은퇴를 꿈꾸는 K 파이어족이 51세 은퇴를 희망한다. 근데 저게 말이 되냐고요. 51세 은퇴를 희망하는 게 아니고 저 51세 나이가 되면 강제로 회사에서 내몰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이게 불편하지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. 뭐 20억 이상 있어야 된다, 얼마 이상 있어야 된다,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1년에 4천만 원 쓸면 뭐 뭡니까 25배 하면은 뭐 10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참 뭐 봐야죠. 뭐 말하긴 좋죠, 그럴싸하게. 근데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.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생활비가 부부 기준으로 277만 원이랍니다. 최저생활비는 200만 원이고 뭐 돈이 많으면 뭐든 좋겠죠. 하지만 투자나 부수입보다 절약이 먼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야 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. 너무 무리하게 너무 서둘러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착각이 많이 빚쟁이로 전락시키게 하는 것 같습니다. 투자도 좋지만 자산관리도 좋지만 빚지지 않는 게 1번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. 이상입니다.